안녕하십니까. 해담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것이 신살이다라는 시간에 홍염쌀과 도화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백호쌀이라는 것하고요, 괴강쌀이라는 어떤 그 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사주를 보면 흔히 좀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이제 백호쌀이라든지 괴강쌀. 특히 이제 신정을 보시는 분들, 무속인들이 주로 많이 이 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백호쌀이나 괴강쌀은 좀 위험성이 좀 강한 성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 위험성이 강하면 주로 이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안 좋게 벌어지는 그런 어떤 나쁜 요소의 개념에서 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겁을 먹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당신 자녀가 어디 사고 날 수 있다. 아니면 당신은 몇 월 달에 이 백호살 기운이 발동해서 그때 어떤 피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이제 무시한다고 해도 이게 나쁜 얘기는 안 듣느니만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차라리 그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아무런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머릿속에 이미 귓속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자꾸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 떠올려지게 되고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사는데 내 의지와 달리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특히 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운전하면서도 내가 아무리 조심 운전한다고, 방어 운전한다고 해도 옆에 와서 들이받는 거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내 의지와는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고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일을 예방하는 마음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측면에서 사주를 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악용을 하죠. 자, 이게 어떤, 사실은, 이쪽의 사주 관련이라든지, 이제 무속과 관련된 이런 어떤 직업성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그런 정신세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걸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꾸 이제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죠. 겁을 먹게 되는 말을 좀 하게 되고 이용을 하는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사주는 학문이거든요. 학문. 신비학문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학문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무속의 개념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무속은 어떤 신이 들어와서 대변해주는 말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라든지 이러는데, 이 사주는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틀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사주를 보면서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 이론적인 요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주로 많은 점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또 사주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학문이에요. 출발점 자체부터가 오류라는 어떤 속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연구 방법, 자꾸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주가 오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똑같은 사주는 대한민국에 최소한 남자 50명, 여자 50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부터가 오류의 출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를 놓고 예단하거나 속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줄이는 방법론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주라는 구성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성분의 나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일단은 구분을 하게 되면 그 오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 김연아 스케이터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씨 있잖아요. 김연아 씨 사주 다 대한민국에 50명이 있어요. 여자 사주 중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생년월 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에 50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케이터는 단 한 명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주가 스케이터를 함으로써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1순위 직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 자체가 똑같은 사주들에도 다른 다른 방향성의 길을 가면서 자기 일을 추구하면서 가는데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스케이터였다라는 거고, 다른 직업성으로 갔을 때 만족도, 그러면 스케이터였기 때문에 유명했고 다른 직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스케이터가 일단 최고로 어떤 가장 극적인 최고 수점을 이룰 수 있는 직업성분이라면 다른 성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계통에서 아니면 뭐 사업가로서 아니면 다른 방향성 속에서 다른 틀을 이룰 수는 있지만 일종의 몸을 써서 자기 예술적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연관성을 띠는 비슷한 부류의 속성. 그러니까 스케이터가 아니고 다른 체육을 전공을 해서 체육 관련된 부분에서 대학에서 뭐 교편을 잡아서 다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에서 선생을 하거나 어찌 보면은 그런 같은 류의 개념이고 그 사람들도 그런 류로 갔을 때도 그 사람들도 직업성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백호살 얘기하면서 이제 방향성 자체가 약간 틀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주라는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요지는 일단은 백호살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사주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첫 번째 오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이 첫 번째가 직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직업성분을 어떤 직업을 갔을 때 이 사주 자체가 가장 어떤 극렬하게 어떤 부기 빈천이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연관성 있게 백호살이라든지 괴강살, 이 자체, 전번에 말씀드렸던 도화살이나 홍염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성분이라는 것과 연관성을 띄었을 때 결국은 이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를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버렸는데요. 그렇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백호살이 뭐냐? 자, 백호살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를 본다라는 어떤 말이죠. 피를 본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백호살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겁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말이기도 하고, 또 팔자에 이게 있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이게 뭡니까? 뭐 도대체 이것 때문에 뭐 힘듭니까? 이제 저는 사고 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의를 하고 또 정확하게 알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도 이 살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해석적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쁘게만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호살과 개광살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섬세하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 문제가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론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백호살. 일단 이 백호살이라는 건요, 이 사주학에서 나오는 이론의 어떤 살의 개념은 아니에요.
구궁이라고 그러고요. 오성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점성술과 연관돼 있어요. 그의 칠정사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고대 점성술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기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명중에 이 살이 있으면 이렇게 혈광을 보고 뭐 악사하는, 급사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 외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이렇게 그 피를 본다. 그러니까 혈광을 본다. 그러니까 핏빛을 본다는 얘기겠죠. 그걸 악사를 한다. 나쁘게 죽는다.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로 죽거나 어떤 급사, 뭐 피를 토하고 죽거나 이런 형태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이게 있으면 이 자체로 나쁘게만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물론 이 의미적 요소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어떤 해소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백호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백호살이 이제 어떤 건지를 이제 어떻게 구성된 건지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백호살은 이제 사주에서 일간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주 8주가 있죠. 주면은 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갑진, 이제 일단 갑진 일주도 되고요. 아니면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있어도 어떤 팔자에 그게 있으면 그런 어떤 속성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자, 갑진주, 그다음에 무진, 병술, 임술, 정축, 개축, 을미.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7개가 바로 이렇게 7개가 백호살의 성분을 갖고 있는 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진, 무진, 그 다음에 병술, 임술, 정축, 개축, 을미가 이제 백호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주에 있으면 나와 관계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일주에 있으면 나와 내 처와의 관계,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가족적인 부분에서 나와 내 처의 관계적 요소이고, 그 다음에 월주에 있으면 부모와 상관성을 띠게 되고, 말하자면 연주에 있으면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윗대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시주에 있으면 자식과 상관성을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분화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결국은 사주 8자는 내 거잖아요. 내 거이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연애에 있으면 어린 시절, 월에 있으면 청장년기 시절, 그 다음에 일주에 있으면 장년기, 그 다음에 시주에 있으면 노년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사주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적 요소에서 시기적 개념으로 또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연주에 있으니까 조상 자리에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내 할아버지가 옛날에 과거에 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때 총 맞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라면은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연주에 있으면 나의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연주 자체가 또 발동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발동하는 시점이 어떤 그 연운에 의해서 아니면 대운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8자 내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백호살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발동할 수 있는 더 시점적인 부분과
또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점의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발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시주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인데 시주에 이게 있다 그러면 45세 이후부터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일주에 있으면 일주라는 건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갑진일주나 무진일주, 병술일주, 임술일주는 반드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해소 방법인데요. 직업성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직업성분. 자, 그 직업성분이 뭐냐? 자, 백호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피를 본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 의미적 요소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갑진이나 병술이나 무진이라는 속성의 에너지를 내가 일주에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떤 의미적 속성이 강하냐면 그 일종의 강력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뿜어내는 일종의 해소해야만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성으로 드러낼 때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사람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사람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 법무라고 그러죠. 법무. 그 다음에 법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경찰, 형사, 교도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법무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는 이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자 이런 쪽의 직업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요즘 시대의 사람 목숨을 다루는 직업 성분 중에서 좀 강력한 게 있죠. 그러니까 돈, 금융. 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어떤 직업성을 가져서 해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공부적인 차원이고 기술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에서 또 해소할 수 있는 요소는 요리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라든지 뭐 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일종의 사람 목숨은 아니지만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일종의 말하자면 요리라는 건 그러니까 짐승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이런 형태로 해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위험 관리물 취급한다든지 막 이런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컨베이어 벨트 계속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 나무들 자르는데 막 이렇게 칼날이 막 움직이고 그런 위험성이 고위험성을 가진 직업 성분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쪽의 직업성으로서 사실은 이제 백호살이라는 성분을 해소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해소를 한다. 자, 이 해소가 되어지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해소를 하면. 그러니까 백호살이라는 기운은 지속적으로 나한테 내 팔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집중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요리를 할 때 특히 칼질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중력을 요하는 거고, 뭐 건축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물건을 올리는데 들었다 올렸다 하는 어떤 그런 현장에서 그런 하는데 위험성이 고위험성이죠. 자칫하면 또 뭐 이렇게 사고 날 수 있다든지, 뭐 위험물 취급한다 이런 것도 이제 기술성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항상 긴장을 해야만이 내 몸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긴장 속에서 백호살의 성분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꾸로. 자, 그렇지 않고 직업 성분을 예를 들어서 예쁜 걸 꾸미는, 그러니까 꽃꽂이를 하거나 예쁜 걸 꾸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냥 이런 걸 한다. 그냥 특히 스트레스가 크게 쌓이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평이한 쪽에서 어떤 직업을 갖는다. 그런데 팔자에 백호살이 있다. 그러면 그 직업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백호살이라는, 물론 다음 이제 괴강살도 포함되지만, 백호나 괴강살이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나 그런 어떤 아주 평이한 적성의 직업성을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즐거운지. 계속 쌓입니다. 쌓여요. 쌓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일종의 감당 못할 에너지가 계속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결국은 터질 수 있는 상황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당 못하죠. 그걸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해소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일단은 뭐 이렇게 일을 저지르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 결혼 안 했으면 엄마, 아빠, 부모, 특히 엄마죠. 만만한 게 엄마니까. 엄마한테 쏟아붙여. 다투죠, 엄마하고. 심하게 다퉈요. 막, 거의 엄마하고 그냥 결별할 것처럼. 또 그러고 나면 또 해소가 되고 나면 또 내가 왜 그랬지 그러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두 번째, 자, 그래서 해소가 안 되면 어느 쪽이냐면 감당 못할 돈을 지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시기에 백화점에 갔다. 그러면 왠지 그냥 뭐 비싼 게 갖고 싶어서 감당 못할 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지출이 몇십만 원, 한 50만 원, 60만 원인데 갑자기 500만 원짜리 뭘 확 그어버리거나 그 감당 못할 일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물을 내보내면서 감당 못할 일을 벌려서 재물을 내보내면서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가까운 것, 결혼했으면 남편, 그 다음에 자식. 자, 이렇게 자꾸 어떤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해소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의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폭발. 그게 바로, 직업성으로 해소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그거를 해소가 이루어지는데, 직업성으로 해소를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해서 손해를 보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평이한 형태의 직업성을 갖고 갔을 때 주기적으로 그런 현상을 빚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또 그 직업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방법론도 있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취미를 예를 들어 낚시 같은 거, 뭐 손맛을 느낀다, 짜릿한 맛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손맛을 이렇게 낚시하거나 그런 데서 해소하는 거고, 아니면 뭐 좀 더 뭐 저기 한다라면 이제 스포츠 저기 중에 이제 뭐 사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승마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짜릿한 맛을 통해서 뭐 해소를 하는 방법론도 있긴 있어요. 그래야만이 또 그런 직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냥 뭐 아주 심하게 저기 하는 거 막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라톤 같은 거 하면서 막 응어리진 이제 힘든 그 고통, 인체의 고통을 느끼면서 해소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너무 좀 작죠. 사실 뭐 2주, 3주에 한 번 정도씩은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마라톤은 계속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마라톤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10km, 20km 뛰는 거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소가 못 되면 자꾸 이제 그 고위험성에 예를 들어서 이제 투기성 투자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 큰 돈을 그냥 꼽아놓고서 주식을 투자해놓고서 계속 돈이 오르고 내리고 심장 떨리죠. 뭐 그런 걸 느끼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변질이 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 알면서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성분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앙살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격앙살도 해소 방법은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두서없이 이제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야, 격앙살이 뭐냐. 일단 격앙이라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두머리 괴자에다 별자리 강자를 써요. 우두머리 괴자에다 별자리 강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두머리 괴자 별자리 강자는 우두머리 별자리 날에 태어난 거. 특히 날이 중요하지만 그 날에 태어난 사람들 가장 강력한 발동을 일으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자 무술 일주, 그 다음에 경술 일주, 그 다음에 경진 일주, 그 다음에 임술 일주. 임술은 백호이주면서 격앙이죠. 대단한 거죠. 백호와 격앙이 같이 있다는 임술 자체가 좀 대단히 센 겁니다. 그 다음에 임진일주. 이렇게 이제 5개를 격앙살의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는데요.
원래 이제 이 괴강살도 사실은 이제 사주학에서 얘기하는, 사주학에서 나온 어떤 이론은 아니에요. 그 사례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점성술, 오성관의 점성술에서 나온 어떤 이론인데요. 그래서 진이나 술 자체가, 사실은 이 진이나 술 자체가 사주에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그 천을귀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을귀인이라고. 각 일간마다, 이제, 그, 지지적 요소에서, 어떤 배당되는 천을귀인이 있어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갑이나 무나 경은 갑일주, 무일주, 경일주는 뭐 그래서 축이나 미토가 말하자면 천을귀인에 속한다 그러거든요. 지지에서. 그러면 축이나 미를 만나게 되면 귀인이 발동하는 시점이 되기도 하고, 사주에 있으면 매번 축이나 미에 의해서 어떤 그 성분에 의해서 내가 천귀인의 속성을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뭐냐면 진과 술은 그 천일귀인에 배당이 안 되거든요. 배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이나 술 자체가 그 자체로서 어떤 이런 의미가 있죠. 귀는 진은 천강에 속하고 술은 하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강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하늘의 별자리, 하늘에서 뭐 어떤 차지하고 있는 자기만의 중심점이 강한 별이고, 그다음 하계는 땅의 우두머리, 뭐 이런 형태에서 물속의 우두머리 이렇게 개념해서 결국은 각자가 강한 성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배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술을 천문이라고 그러고 진을 그러니까 천라지망살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진과 술을 이제 팔자에 이제 갖고 있고, 아니면 일주로서 갖고 있으면 이런 어떤 괴강의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동하는 성분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강살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백호살처럼 만만치 않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강살의 작용력을 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괴강이라는 성분은 이제 사람을 이제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고, 총명하고 결단력 있고 글과 문장에도 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굉장히 어떤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결단을 내리면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백호살처럼 어떤 직업 성분으로 어떤 표현해내지 못하면 이것도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자꾸 나쁜 쪽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두머리 괴자, 괴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두머리 괴자, 별자리 강자. 자, 우두머리 별자리인데 내가 누구한테 소속이 되겠어요? 자, 직장이라는 자체 들어가서 편히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어렵겠죠. 단지 그냥 고개는 숙일지언정 본질적으로 나는 우두머리라는 속성, 너한테 굴복할 수 없다는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직장 조직 생활에서 항상 힘들어할 수 있죠.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은 어디 가서도 내가 짱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직업 성분으로 어떤 식으로 전문성을 가진 직업, 내가 스스로 리드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구속받고 소속받지 않는, 제재받지 않고 자율성적 요소를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직업 성분을 가지고 가면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직업. 그게 바로 사람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성에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걸, 이렇게 위험적인 요소를, 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성으로서 해소하는 거. 그게 이제 결국은 백호살이나 괴강살을 해소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호살이나 괴강살을 나쁘게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백호살, 괴강살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다른
다른 어떤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살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헤쳐나가는 힘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나쁘게만 생각해서 자꾸 어떤 비관적인 거라든지 뭐 내가 하는 일마다 막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어떤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요, 남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 시대죠. 적자 생존이라고 그러죠. 정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자, 요즘 공무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뭐 5명, 10명 뽑는데 막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이런 어떤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자, 이런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에너지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요즘 시대에 계속 어떤 소외되는 형태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고 그냥 관망하면서 세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써서 조금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좀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주라는 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활인업이라고 그래요. 활인업이라는 거는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는 어떤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괴강살이나 백호살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성인데, 이거는 이제 정신을 살려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위험성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주라든지 사주상담, 정신적인 요소를 다루는 직업,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리고 뭐 한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요소와 동약학 중에서 이런 정신적인 요소와 연관지어서 특히 이제 보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스님들 팔자를 보면요, 백호살, 개관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스님들 사주를 보면. 그게 이제 어떤 활인업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 성분도 같이 포함돼서 백호살, 개광살 요소도 어떤 직업 성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좀 더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정신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 성분으로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백호살과 개강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잘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파트에서라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